거대한 저택의 침실, 고급 장식들 사이에 병상에 누운 박 회장이 있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에는 여전히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다. 침대 옆에는 둘째 딸이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첫째 아들이 들어왔다. 비싼 양복 차림, 얼굴에는 냉소가 번져 있었다. 여기서 이 고생을 왜 해? 이미 끝난 분이잖아. 둘째 딸은 분노에 차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회장은 힘겹게 눈을 움직이며 두 자식을 바라봤다. 방 안에는 폭풍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첫째 아들은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비웃었다. 내가 이 집을 이끌 후계자야. 이제 곧 유산도 내 것이고. 둘째 딸은 눈물을 머금고 그를 노려봤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 얘기야? 회장은 숨을 몰아쉬며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산소 호흡기 너머로 힘겹게 말이 새어나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둘 다 동시에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때 검은 양복 차림의 변호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첫째 아들의 눈빛이 번쩍였다. 둘째 딸은 불안에 차서 변호사를 바라봤다. 변호사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회장님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번개가 치며 세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변호사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봉투를 조심스레 내려놨다. 봉투가 닿는 순간 방 안의 긴장이 폭발할 듯 무겁게 울렸다. 첫째 아들은 당장이라도 봉투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러나 둘째 딸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아버지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마. 회장은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떴다. 그의 시선은 봉투에 박혀 있었다. 첫째 아들은 봉투를 향해 손을 뻗은 채 비웃음을 지었다. 봐라. 결국 이 집안의 주인은 나라는 증거지. 둘째 딸은 손을 떨며 그의 손목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기 전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야.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다시 끌어안았다. 박 회장이 산소 호흡기를 벗으려 몸을 움직였다. 딸이 급히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힘겹게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유언은 내 뜻대로 모두가 알게 될 거다. 방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첫째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설마. 변호사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과 비밀이 스쳤다. 첫째 아들은 점점 표정이 굳어지며 변호사를 노려봤다. 왜 지금 당장 공개하지 않는 거지? 뭔가 숨기는 거 아냐?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둘째 딸은 눈물이 맺힌 채 맞받아쳤다. 아버지 뜻을 가볍게 의심하지 마. 회장의 숨이 거칠어지며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변호사는 잠시 눈을 감으며 봉투를 움켜쥐었다. 방 안 공기는 더욱 팽팽한 긴장으로 뒤덮였다. 첫째 아들은 변호사의 손에 들린 봉투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둘째 딸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 곁을 지켰다. 회장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의 시선은 봉투에 고정돼 있었다. 방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크게 울릴 만큼 정적이 흘렀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봉투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변호사는 봉투를 두 손에 꼭 쥐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섬뜩했다. 첫째 아들은 차갑게 웃었다. 둘째 딸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삼켰다. 회장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네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비췄다. 변호사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입술을 달싹였다. 이 봉투 안에는
회장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첫째 아들은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비웃었다. 둘째 딸은 손을 가슴에 대고 불안하게 숨을 몰아쉬었다. 회장은 침대에서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방 안에 모두가 봉투 하나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첫째 아들이 변호사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지금 당장 읽어. 괜히 질질 끌지 마. 그의 눈빛은 탐욕과 조급함으로 불타올랐다. 둘째 딸은 아버지 곁에서 손을 벌떡 들어 막아섰다. 아버지가 준비되셨을 때 공개하는 거야. 변호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봉투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회장은 가쁜 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둘째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변호사를 향해 외쳤다. 제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 주세요. 첫째 아들은 비웃으며 손을 턱에 괴었다. 그 뜻이라는 게 뭔지 똑똑히 들어봐야지. 회장은 산소 호흡기를 붙잡으며 가쁜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말 못할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변호사는 입술을 깨물며 봉투를 바라봤다.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팽팽했다. 창밖에서 번개가 치며 하얀 빛이 방을 스쳤다. 첫째 아들은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웃었다. 둘째 딸은 손을 떨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회장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변호사를 바라봤다. 변호사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마침내 봉투를 열 준비를 했다. 방 안은 폭풍 전야처럼 정적에 휩싸였다. 변호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다. 서류의 모서리가 천천히 드러나자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다. 첫째 아들은 눈빛을 반짝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둘째 딸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숨을 삼켰다. 회장은 침대 위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에서 꺼낸 서류를 펼쳐들었다. 종이의 바스락거림이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첫째 아들은 숨을 고르며 눈빛을 번뜩였다. 둘째 딸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다. 회장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변호사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재산을 뜻이 있는 자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변호사의 시선이 서류를 따라 내려갔다. 첫째, 아들에게는 일부 재산만을 남긴다. 순간 첫째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일부라고?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둘째 딸은 놀란 눈으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회장은 미약한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다. 방 안은 다시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변호사는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을 읽었다. 둘째, 딸에게는 간호와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집과 땅을 남긴다. 둘째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숨을 삼켰다. 첫째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다. 역시 아버지가 편애하시는군. 그의 말에는 질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변호사의 손이 잠시 멈췄다. 종이를 넘기며 그는 숨을 고르더니 무겁게 읽었다. 그리고 나의 재산의 나머지 전부는 내 피를 이은 또 다른 자식에게 상속한다. 순간 첫째와 둘째 모두 얼어붙은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또 다른 자식. 방청에 있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회장의 눈가에 번진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이의 숨소리가 동시에 멈췄다. 첫째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또 다른 자식이라니. 그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며 분노를 드러냈다. 둘째 딸은 입술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변호사는 서류를 덮으며 낮게 말했다. 이 조항은 회장님께서 친필로 남기신 것입니다. 회장은 산소 호흡기 너머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시선은 묘하게 만족스러워 보였다.
창밖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첫째 아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변호사를 노려봤다. 또 다른 자식이라니. 그게 말이 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둘째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를 바라봤다. 오빠, 아버지의 뜻을 부정하지 마. 회장은 침대 위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미소를 지었다. 폭풍 같은 긴장이 방 안을 감쌌다. 둘째 딸은 눈을 크게 뜨며 믿기지 않는 듯 변호사를 바라봤다. 또 다른 자식이 있다니 무슨 소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절했다. 첫째 아들은 고개를 젖히며 비웃었다.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계셨지. 회장은 침대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변호사는 묵묵히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다.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조항은 회장님께서 직접 친필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첫째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둘째 딸은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회장은 희미하게 눈을 뜨며 딸의 손을 붙잡았다. 회장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둘째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을 꼭 잡았다. 첫째 아들은 주먹을 쥐고 침대 옆을 맴돌았다. 숨겨진 자식이라니 어디에 있는 거지? 변호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대답을 삼켰다. 방 안의 모두가 미지의 존재를 떠올리며 불안에 잠겼다. 창밖 번개가 다시 방 안을 환히 밝혔다. 첫째 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가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게 말이 돼? 증거를 내놔. 그는 변호사에게 다가서며 손을 내뻗었다. 변호사는 봉투를 움켜쥔 채 단호히 외쳤다. 손대지 마십시오. 이건 법적으로 보호되는 문서입니다. 방 안 공기는 폭발 직전처럼 팽팽했다. 둘째 딸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 다른 자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은 힘겹게 눈을 뜨고 딸을 바라봤다. 그러나 대답 대신 산소 호흡기 너머에서 거친 숨만 들려왔다. 첫째 아들은 이를 갈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변호사는 침묵 속에서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은 미약하게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려는 듯 움직였다. 그러나 곧 숨이 막히며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둘째 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부짖었다. 아버지,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첫째 아들은 분노와 공포가 섞인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변호사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서류를 덮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단호했다. 회장님의 뜻은 곧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첫째 아들은 이를 악물며 바닥을 주먹으로 쳤다. 둘째 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침대 위에서 힘겹게 눈을 감았다. 폭우 소리가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번개가 치며 방 안이 하얗게 빛났다. 회장의 숨소리가 끊어질 듯 거칠어졌다. 첫째와 둘째는 동시에 아버지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변호사는 봉투를 높이 들고 엄숙하게 외쳤다. 이 모든 진실은 다음 공개 자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순간 방 안은 고요 속의 폭풍처럼 얼어붙었다. 2부의 계속.